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오늘은요,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. 네. 아직도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요, 많은 의뢰인들께서 내가 어떤 간단한 기구나 장치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한 게 있는데 이 실용신안 등록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. 그 이유가요. 이 특허는 특허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이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에서 따로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이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진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해요. 그런데 실용신안법에서는요, 저 진보성의 요구 수준이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보완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진보성의 측면에서 특허법에서는 쉽게 발명할 수 없으면 되는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는 아주 쉽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그 진보성의 요건은 어떤 창작의 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 한 이 정도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진보성의 요건은 한 이 정도 이상만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제 이 차이, 즉 쉽게 발명과 극히 쉽게 고안의 이 차이를 실무적으로는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게 실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특허 출원을 어떤 기술에 대해서 해 보았는데 그것이 등록이 안 되더라. 그러면은 실용시안으로 다시 출원을 해도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실용시안 출원을 하였는데 등록을 받았다. 그러면은 특허 출원을 했어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실용시안법은 그 보호의 기간이 독점의 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아요. 특허는요, 20년이거든요. 그렇죠?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? 우리 회사가 특허를 보유한 기술이다. 또는 우리 회사가 뭐 실용시안 등록을 받은 기업이다. 뭐 이 차이 엄청나죠. 그렇죠? 실제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있을 때 각종 특허로 인한 가점에 있어서도 특허에만 그 가점이 주어질 뿐이지 이 실용시안에 대해서는 가점이 없거나 상당히 미미하거나 이렇더라는 거죠. 어차피 등록을 받기는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실용시안법 제도는 그냥 아예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아요. 간혹 가다가 물론 특허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진보성이 없다라고 심사관이 이제 통지를 하셔서 그 심사관과 개별 면담을 통해서 법에서는 실용신안법에서는 이렇게 그 진보성의 기준을 낮게 보고 있으니 내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때는 등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는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고 기본적으로 특허법과 실용시안법에 있어의 그 심사의 난이도,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뭐 오래된 특허 사무소들에서는 옛날에 그 관행으로 이 실용신안이 과거에는 무심사 선등록 제도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래전 관행은 즉 심사를 하지 않고 선등록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뭐 장치,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고안이 의뢰가 있게 되면은 이거 뭐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안내를 많이 했었고 아직도 그런 사무소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.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미 법이 이 실용시안법도 특허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의 심사주의를 채택한 지가 이미 꽤 됐고요. 그리고 실제 심사관님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면은 실무적으로 이 차이를 구분해서 심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그 출원을 하였을 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차이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실용신안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